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6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실게요. 일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멘트가 될 것 같은데요. 경기 전망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멘트를 했습니다. 여전히 경기 흐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 금융불안의 불씨가 잠재된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고 있지는 않지만 경기와 시장 안정을 위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추 부총리는 한국의 금융 상황과 관련해서는 뉴욕 월가라든지 신용평가사들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그리고 기관 건전성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높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전성과 관련된 조치들을 꾸준하게 해왔다는 점을 한 차례 더 강조했는데요. 그 가운데 은행이 가장 강건하고요. 비금융권에서 일부 섹터에서도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는 모습들도 있지만 아직 그것이 시장 전반에 불안을 확산시키는 시스템적 리스크로 다가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요. 물가 수준이 지금 최고점인 6.3% 수준에서 서서히 좀 둔화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소비자 물가가 4.2%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나가는 게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꼽아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추 부총리의 멘트까지도 오늘 시장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조금 큰 사이즈의 단독 보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부가 국내 기업과 손잡고 추진한 그린 수소 수출이 중동에서 첫 성과를 내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였는데요. 이 포스코홀딩스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이 우리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지난 5일에 오만의 그린 수소 플랜트를 구축하는 67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는 7조 8,800억 원 규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오만의 에너지 광물부가 그린 수소 사업에 대해서는 양해각서를 맺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오만이 생산한 그린 수소의 일정량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만 입장에서는 지금 그린 수소라는 신사업을 좀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 그린 수소의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가 된 것이고요. 생산 후 판매로 연계되는 유통망 구축을 우리 정부가 제안하게 되면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관련 종목들은 좀 대형주들이 되겠죠. 우리 기업으로 컨소시엄이 구성이 됐다고 하니까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보도에 나온 기업들은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관련 종목들의 흐름까지도 오늘 장 반영되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시간외에서 많은 종목들을 움직였던 소식인데요. 정치 테마성 성격을 가진 종목입니다. 이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어제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특별법에 따라서 군 공항 이전 사업비가 모자랄 경우에 국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예타조사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 동구에 있는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동시에 경북군이 의성 일원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시는 전투기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제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정부와 대구시는 2030년 민간 그리고 군 복합 공항의 형태로 대구 경북 신공항을 개항할 계획인데요. 지금 착공은 2025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발효 시기 역시나 기존의 6개월이었던 것이 2개월 정도 단축되면서 4개월까지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조금 더 가능해졌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은 정치 테마성인 성격을 가진 종목들이 많겠죠. 영화금속이라든지 홈센터 홀딩스 같은 종목들 일단 시간외에서는 확실히 좀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오늘 정치 테마성인 성격도 간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가보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종합상사를 넘어서 글로벌 친환경 중심의 종합사업 회사 비전을 공개했는데요. 최근에 포스코를 포함해서 이 계열사들이 계속해서 신사업에 대한 의지들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친환경 사업을 앞으로 확대하면서 현재 갖고 있는 기업 가치도 5배 이상 높인다는 계획을 잡혔는데요. 이 글로벌 친환경 종합사업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공표했는데 이 새로운 비전은 그린 에너지와 글로벌 비즈니스 선도자라는 이 비전 아래 현재 3조 8천억 원 규모의 시가총액을 2030년까지 23조 원으로 높이겠다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종합상사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 철강, 식량, 신사업 같이 4가지 사업
영역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는 현재 미얀마나 호주에 이어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도 추가적으로 광구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룹의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분야의 확장에도 나서게 됩니다. 2027년까지 신규 해상풍력 사업을 개발하고요. 가스전과 연계한 탄소 포집 저장 사업 등으로 미래 친환경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신사업에 대한 의지를 상당히 많이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로봇과 관련된 이런 신사업을 발표한 계열사도 있었고요.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는 철강 기업의 본업을 가지고 리튬 가치까지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포스코 그룹주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당연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렇게 포스코 계열사에서 호재가 나왔을 때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포스코 홀딩스는 두 가지 호재를 안고 있네요. 포스코 퓨처엠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부입니다. 현재 KT가 리더십 공백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주요 주주에게 뉴 거버넌스 구축 TF에 참여할 전문가로 9명을 추천받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KT의 최대 주주로 있는 국민연금 그리고 2대 주주인 현대차그룹이 외부 전문가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KT에 따르면 어제까지 지분 1% 이상인 17개 국내외 주요 주주로부터 TF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봤고요. 7개 기관에서 9명을 추천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구체적인 전문가를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면서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KT가 CEO 공백 상태에 있기 때문에 최근 경영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CEO 리스크가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런 해결책들을 통해서 한 가지씩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갈지 이 부분을 멘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T를 중점적으로 오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제약바이오 소식인데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많이 좀 고개를 들다 보니까 개별적인 호재가 나왔을 때 주목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의 최종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치료제인 CP-CoV03 임상 2상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 보고서를 임상시험 수탁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이 치료제는 투약 16시간 만에 위약군 대비 바이러스 수치를 14배나 감소시켰다고 하는데요. 총 300여 명 정도의 임상 참여 환자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경증이나 중등증 고위험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1차 유효성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결과 증상 개선에 걸린 시간이 위약군에 비해서 무려 6일 정도 단축이 됐습니다. 관계자 멘트에 따르면 이 치료제는 기존의 항바이러스제들과는 조금 달리 알려질 병용 금기 약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위험군 환자뿐 아니라 일반 코로나19 확진자에게 투약을 했을 때도 굉장히 안전한 그런 약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현대바이오 어제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또 긍정적인 소식을 내놓게 되면서 큰 폭으로 급등하는 주가의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현대바이오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을지 물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좌우가 좀 되니까요. 현대바이오의 주가까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6가지 소식들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